네, 타세요 수익버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 목적지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네, 있는데 사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 속에서 방산주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우리가 미리 알았던 것처럼 딱 지난주에 현대 위아를 탑승을 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오토 에버 또 현대 자동차의 후속주로 이제 현대 네. 위아를 현대차 그룹의 후속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현대 위아는 또 이제 K 방산수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대형 화포류를 지금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 수출 증가세로 연 매출이 한 10%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기도 하지만 실적으로 현대차 그룹 내에 이제 방산 기업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말 동안은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결국 K 방산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좀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대 위아도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 계열사 내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게 결국 K 방산 모멘텀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완화가 되면은 결국 이제 피지컬 AI 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발 매수도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0만 1,500원 라인 때는 뭐 가볍게 돌파를 해서 2차 목표가 11만 2천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를 9만 3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위아 11만 2천 원으로 목표가 다시 한번 상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산주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월에 탑승을 했는데 3월 달에도 쭉 탑승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네, 일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하나 시스템 그리고 네. LIG 넥스원과 함께 사실 이제 K 방산 기업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주말 동안에 이제 미국의 이제 공습 이후에 이란도 지금 이제 중동권 내에서 미군의 기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탄도 미사일을 165기 그리고 이제 드론을 541기 이상으로 지금 거의 뭐 쏟아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AE가 95% 이상을 요격을 했는데 자체적인 어떤 이제 방공망도 있지만은 그 안에 지금 이제 천궁2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궁2를 제작하는 기업이 LIG 넥스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천궁2의 레이더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시스템이고 천궁2의 발사대와 그리고 이동식 차량을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보니까 이 세 기업이 오늘 시장 특히 K 방산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과 인공위성, 위성 통신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현대전에서는 저궤도 위성 통신이 가장 이젠 핵심이다라고 좀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여력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43만 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가볍게 돌파를 해서 2차 목표가 157만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20만 원으로 상향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목표 주가 다시 한번 또 높여보겠습니다. 역시나 잘 나가고 있는 방산주 버스들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새로 탑승할 버스 어떤 것들인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시장이 좀 불안한 만큼 안정적인 노선으로 먼저 가나요? 맞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오늘 대형주 중심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결국 대형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도 강하게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빨간 버스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 중심의 저가 매수 노려보면서 빨간 노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마을들 들러볼까요? 네,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은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수혜 섹터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그 수혜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첫 번째는 유가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마을을 지나서 해운 마을. 오늘은 방산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산 마을입니다. 앞서서 방산 마을들 우리가 짚어봤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탑승할 버스 번호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 볼 이제 방산 버스 번호는요. 바로 064350 현대 로템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탑승할 버스는 현대 로템이고요. 064350 버스입니다. 현대 위아의 후속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버스 상황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승객분들 빨간 버스인데 어떨지 네. 아직 관심이 좀 덜 하시네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초토화되고 있고 사실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거의 10% 가깝게 급락세가 연출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새롭게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수혜 기업들 중에서 만약에 미국과 이란 간에 또 이제 조기 협상 또 그리고 이제 고위급 이상의 어떤 회담이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유가와 그리고 이제 해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K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유럽 쪽에서도 우크라이나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K 방산은 올해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섹터는 결국 K 방산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K 방산의 3대장 중에 하나인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오늘도 한 5% 정도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젠 천궁2 관련된 수혜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방공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이제 방공 미사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동발 방공 미사일 관련된 소진으로 인해서 추가 이제 공급 계약, 재고 보충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또 이제 그 육군 방공 학교와 지금 이제 방공 분야에서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관련된 인프라를 좀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주에 우주 항공 관련된 항공 우주 생산 기지를 지금 짓고 있어서 결국 실제로 우주 발사체용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방공 체계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방공 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자체적으로 우주 항공 인프라 구축과 그리고 이제 우주 발사체에 들어가는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폴란드의 지금 이제 1차 수주 이후에 지금 이제 매출로 작년부터 반영되기 시작했고요. 2차 매출도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3차 계약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결국 현대로템의 흑표 전차 K2 전차 같은 경우도 사우디를 비롯해서 지금 K2 전차가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K 방사에 대한 우수성과 그리고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올해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그리고 남미 여러 국가의 어떤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슬로바키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에 지금 계속해서 잠재 계약국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에서 벌어진 만큼 추가 수주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K 방산 관련된 핵심 종목인 현대 로템을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현대 로템 사실은 같은 마을에 다른 버스들에 비하면 막 그렇게 빨리 가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 탑승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K 방사는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일시적인 어떤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다른 이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또 올해의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시세가 분출됐던 부분들은 반납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26만 6천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0만 6천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면서 목표가 26만 6천 원 라인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버스로도 환승을 하러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노선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도 어김없이 네. 빨간 버스로 환승해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역시도 빨간 노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을들을 좀 들러볼까요? 결국 이제 시장이 흔들리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늘 일시적이었고 또 코스피 기준으로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던 사례가 우리 과거 사례만 본다고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안에서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국 K 배터리, K 로봇, K 바이오 마을을 지나서요. 오늘은 K 반도체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K 반도체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런 시각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한 9%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중심의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오늘 장중에
리노공업을 필두로 한 코스닥 대장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20%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코스닥 소부장 중심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오늘 반도체 마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에 집중해보자라는 시각에서 이번에 탑승할 버스 번호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131290 TS2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탑승할 버스는 TS2고요. 131290 버스입니다. 자, 우리 승객분들 버스 상황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빨간 버스긴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마을 아직까지는 오지 못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좀 상승 흐름이 2% 가깝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리노공업이 코스닥의 상승을 강력하게 견인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코스닥 시총 상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그 상승폭을 시장 여파로 반납하긴 했지만 결국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은 제가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코스닥 활성화 대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어떤 괴리를 맞추고 결국 리노공업을 필두로 한 코스닥 시총 상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도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포고핀 방식이 테스트 소켓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테스트 소켓 물량이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HBM4뿐만 아니라 뭐 에이지 반도체 그리고 또 피지컬 AI에도 결국 테스트 소켓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SC와 TSE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TSE 같은 경우는 실리콘 러버 방식의 테스트 소켓과 그리고 포코핀 방식의 소켓 두 가지를 다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 인텔에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프로브카드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로브카드는 웨이퍼 테스트 단계에서 테스트 장비와 웨이퍼를 연결하는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주력 제품이 인터페이스 소켓인데 패키징 단계에서 테스트 장비와 칩을 연결해주는 부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브카드의 어떤 수요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D램용 프로브카드가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TSE의 올해의 어떤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BM4 관련된 출하량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상승에 결국 이제 소켓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이제 낸드 가동률 상승과 D램 매출 비중 확대 그리고 HBM4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가 올해다 보니까 우리가 소켓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답변점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탑승한 버스 TSE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급락 속에서도 굳건하게 또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금 신고가 돌파 기대해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소켓 기업들은요, 이젠 고마진 소모품이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가장 먼저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99,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77,000원 라인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SE 다시금 신고가 돌파가 기대되는 가장 빠른 버스다라는 점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버스 모두 탑승을 마쳤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사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반도체에선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올릭스, 알지노믹스,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을 말씀드렸고 로봇은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에 강력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습니다. 결국 똑같습니다.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을 때 확실하게 모아가야 될 종목들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꼭꼭 담아야 될 버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기사님과 함께 하면서 파악해 보시죠. 기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